안녕하세요. 덕광우입니다. 오늘은 일지 작성의 중요성, 한 끗 차이, 이 한 끗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이 시설 관리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살짝 이해하기 버거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처럼 알아들을 수 있게 좀 집중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지 작성의 중요성, 한 끗 차이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대부분의 공장에는 이 먼지나 분진가루를 빨아들이는 이 집진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이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분진가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공장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는 장치가 집진기예요. 이 집진기가 덩치가 몹시 크기 때문에 각 생산 라인마다 그 한 구획을, 한 공간을 따로, 집진실을 따로 마련해서 집진기를 집어넣어야 될 만큼 덩치가 매우 큰 장치거든요. 아무튼 이 집진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 어느 날 이 집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께서 설비팀에게 한 가지 건의를 했어요. 컴퓨터에서 운전할 때 헤르츠만 표시되고 압력이 표시가 안 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요. 압력도 표시되게 오케이 좀 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집진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집진기를 가동할 때 이 판넬에서 수동으로 운전을 하십니다. 온오프 버튼도 켰다가 셀렉트 버튼도 왔다 갔다 했다가 이 수동으로 집진기를 가동하게 되면 이 집진기 장치에 의해서 집진실로 공장 내부의 먼지가 분진가루를 빨아들여 오게 돼요. 그냥 원리는 간단한데 팬이 막 돌아. 그래서 그냥 청소기가 먼지 빨아들이듯이 그냥 먼지 빨아들이는 아주 간단한 장치입니다. 대신 덩치가 졸라게 클 뿐이야. 어? 지금 분진가루 처리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분진들이 들어오고 있는걸? 50Hz로 내려야겠다. 이게 집진기도 선풍기, 강약, 중간약을 조절할 수 있듯이 이 헤르츠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빨아들이는 그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60Hz. 60Hz를 통상 기준으로 하거든요. 60Hz 100%로 빨아들일 것인가? 너무 많이 빨아들인다 하면은 한 30%, 한 30Hz. 막 이런 식으로 헤르츠를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그 집진기 빨아들이는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분진가루를 처리할 수 있는 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진들을 빨아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 집진기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 헤르츠를 낮추기도 해요. 아니,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분진가루가 만약에 100자루인데 한 200자루, 200톤짜리 분진이 막 쏟아져 내려. 그러면 감당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살짝 헤르츠를 낮추기도 해요. 압력이 낮아서 그런지 빨려오는 분진들이 영 신통치 않은걸? 헤르츠를 올려야겠다. 이 공장의 상황에 따라서, 부하에 따라서 이 폐관에 걸리는 압력이 낮을 때도 헤르츠를 올려서 빨아들이는 힘을 강하게 해요. 폐관의 압력이 너무 낮아. 그 말은 뭐야? 빨아들이는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야. 그럴 때는 헤르츠, 그 빨아들이는 팬 헤르츠를 높여서 압력을 높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총 정리하자면은 이 집진기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진들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가, 그리고 배관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걸려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분진들이 들어온다. 그럴 때는 페이스 조절을 위해서 헤르츠를 낮추고, 어, 빨리빨리 분진 빨아들여야 되는데 너무 시원치 않게 분진이 찔끔찔끔 들어오네? 그럴 때는 헤르츠 높이고, 또 압력이 너무 낮아. 그럼 헤르츠 높여서 압력을 높이고, 배관의 압력이 너무 높아. 이거 배관 터질 것 같아. 그럼 또 헤르츠 낮추고. 이런 식으로 배관에 얼마나 많은 분진들이 들어오고 있는가, 배관에 어느 정도 압력이 걸려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집진기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관에 압력이 얼마나 걸려 있는지 아는 게 이분들한테는 중요한 문제야.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압력계를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저희 공장은 컴퓨터에서 운전할 때 헤르츠만 표시되고 압력이 표시가 안 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네요. 압력도 표시되게 어떻게 좀 해줘요. 이게
이 집진기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배관의 압력이 몇인가가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 공장에서는 그 압력이 표시가 안 돼요, 컴퓨터 화면에. 그래서 이제 건의를 한 거죠. 집진실에서 설비팀에게 컴퓨터 화면에 그 펜 헤르츠, 펜이 켜졌냐 꺼졌냐 그 온오프 유무 외에도 압력도 표시되게, 배관의 압력도 표시되게끔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였어요. 그래서 설비팀은 이 집진실 컴퓨터 화면에 배관 압력이 표시되게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저 덕광우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순회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곧 있으면 전기기사 무제한 풀리는데 공장 때려치우고 아파트 가서 과장이나 할까? 진지하게 고민되네. 장군아, 내가 퇴사하면 이제 너 누가 산책시켜주겠니? 참고로 제가 산책시키고 있는 이 개는 공장장이 어디서 데리고 온 똥개인데 이름이 장군이에요, 장군. 왜 장군인지 모르겠어. 생긴 건 초라해서 좀 쫄병 이등병처럼 생겼어요. 망망! 내가 장군이 데리고 이 순회 점검 겸 산책을 가게 되면 항상 이제 들어갈 시점에 이 장군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멍멍해요. 산책 좀 더 하자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장군이를 설득하죠. 안 돼요, 장군님. 이제 관사에 들어가실 시간입니다. 장군이 집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새끼 존나 안 들어가려고 해. 아무튼 억지로 이 장군이 끌고 이제 걔 집으로 향하는데, 집진실 왜 문 열려 있냐? 그리고 왜 평소보다 조용하지? 원래 이 집진실에서는 소음이 엄청 심해서 귀마개를 해야 될 정도인데 평소보다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안 열려 있는 문도 열려 있는 게 이상했어요. 물론 지게차가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는 문이 열리는데 그 왜 어지간하면 집진실 문은 잘 안 열리거든요. 근데 문이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죠. 집진기 팬이 안 돌아가네. 들어가 보니까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집진기 팬이 한 대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지가 안 빨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무실로 복귀한 다음에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10시 30분 땡땡땡호 집진실 팬 3-A 미가동 발생 확인 요청, 이렇게 일지 작성한 다음에 업로드를 했죠. 그런 다음에 설비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 시설팀 덕광우인데요. 10시 30분에 땡땡땡 집진실 가보니까 3-A라고 써진 팬이 안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했더라고요. 아, 뭔 압력 표시되게 공사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팬이 멈췄냐 싶었더니 뭐 압력 표시되게 뭐 공사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설비팀에서.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전화 끊었죠. 그렇게 전화 끊고 제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볼일 봐봐야 사이퍼즈 게임 존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광우군, 내가 직접 볶아서 만든 우엉차라네, 한번 잡숴보게. 이 귀한 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 소장님과 즐거운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비 팀장님과 김 과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께서 우엉차 해주셨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들 이 소장님께서 직접 볶아서 만든 우엉차 한 잔씩들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설비팀 팀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광우야, 별건 아니고, 야, 어제 너 때문에 우리 설비팀 뒤지게 고생했다. 아, 제가 뭐 또 잘못했나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시 30분 땡땡땡호 집진실 팬 3-A 미가동 발생 확인 요청, 제가 이렇게 일지를 작성하고 보고를 했잖아요, 설비팀에. 네가 어제 집진실 팬 10시 30분부터 가동 안 됐다고 전화 짰냐.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압력 표시 그 공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안 되는 줄 알았지. 그러면 이제 설비팀 팀장님이 썰을 푸는데 어제 있었던 일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저의 이 일지 하나가 아주 나비 효과가 돼서 많은 일들을 일으켰더라고요.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어, 이제 어제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시설팀이 아니라 설비팀 시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설비팀 이야기야.
시설 덕광우가 10시 30분부터 땡땡땡 집진실 팬 한 대가 안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아, 그 집진실 압력 표시 그 공사 때문인가 보네. 그것 때문이라고 전해. 그렇게 해서 몇 시간 후, 이제 그 집진실 압력 표시되게끔 공사하신 분들이 설비팀 사무실 복귀했겠죠. 수고했어. 압력 표시는 돼? 압력은 표시되는데, 헤르츠가 안 되더라고요. 팬 헤르츠가 표시가 안 됩니다. 야, 시설팀 덕광우가 그러는데, 10시 30분부터 팬 3-A, 그게 가동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그때 우리가 뭐 통신 잘못 건드렸나? 10시 30분부터 통신 공사하긴 했거든요. 아니, 근데 집진기는 멀쩡히 가동됐잖아. 그러게. 근데 왜 0Hz 뜨지? 0Hz인데 압력은 또 왜 걸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0Hz. 팬이 안 돌고 있으면은 당연히 집진기도 안 돌아야 되고, 배관에 압력도 안 걸려야 돼. 근데 0Hz인데 배관에 압력은 걸리고, 집진기도 돌아가. 근데 컴퓨터 공사했어 다 해놨더니 압력 표시 공사 때문에 간 거잖아요. 압력은 표시가 돼. 근데 이번에 압력 표시 공사 마치고 이제 딱 돌려보니까 헤르츠가 안 떠. 그래서 이제 설비팀은 아래 이와 같은 단서로 이 단서로 한번 이제 짐작을 해보는 거지. 10시 30분부터 팬이 가동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덕광과 그랬다. 하지만 집진기는 멀쩡하게 작동되었다. 팬의 헤르츠는 0으로 표시되지만 압력은 정상적으로 걸리고 있다.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왜 헤르츠는 0으로 표시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제가 이 덕광우가 10시 30분에 팬이 가동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일지를 쓰고 이런 보고를 했는데 이 10시 30분 저의 보고를 근거로 이제 모든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때마침 그 10시 30분 때 그 통신공사를 했었거든요, 설비팀에서. 그래서 이 통신공사에 초점을 맞춰서 왜 지금 집진기도 돌아가고 배관에 압력도 걸리는데 분명히 팬은 돌아가고 있는데 팬은 0Hz로 표시되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었죠. 어떤 가설이냐면 10시 30분. 집진기 팬 안 돌아가네. 덕광우는 10시 30분에 팬이 가동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했다. 근데 그때 때마침 10시 30분 동일한 시간에 그때쯤에 통신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압력이 걸리는 것을 확인했고 또 집진기가 정상 가동되는 것도 확인을 했다. 근데 그때쯤에 덕광우가 팬이 안 돌아갔다고 말을 했다. 이걸 유추해 봤을 때 덕광우가 10시 30분에 팬이 가동 안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집진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고 압력도 정상적으로 걸린 상태였으므로 통신공사로 인해서 10시 30분쯤에 한시적으로 아주 잠깐 동안만 팬이 멈췄을 것이다. 만약에 팬이 계속 멈춰 있었더라면은 압력도 안 걸렸을 거고 집진기가 가동도 안 됐을 텐데 지금 현재 집진기는 잘 가동되고 있고 압력도 걸리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덕광우가 10시 30분에 팬이 멈췄다고 보고를 했다면은 그 시간은 아주 짧았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한 거죠. 진짜로 팬이 덕광우 말대로 10시 30분부터 계속 작동이 안 됐어. 그래갖고 진짜 헤르츠가 0이야. 뭐 팬이 안 돌아갔어. 그러면 압력도 안 걸려야 되고 집진기도 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압력은 걸려 있어. 배관은 압력은 충분히 걸려 있고 집진기도 정상적으로 됐어. 확인했어. 근데 문제는 0Hz일 뿐이야. 팬이 0Hz라고 표시되는 것은 팬이 안 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통신공사할 때, 설비팀이 통신공사를 할 때 뭔가 잘못 건드려서 일어난 문제다. 그래서 이 통신공사 한 내용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자. 이런 흐름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비팀은 통신공사한 거 다 뜯었다, 고쳤다, 끼웠다, 뺐다 하면서 이제 통신공사한 거 다 재검토해 본 거지. 뭐가 잘못됐는가. 그런데 아무리 이 통신 이거 PLC 다 뜯어봐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이 안 돼. 분명히 통신공사 이거 압력계 뜨는 공사는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 PLC 제대로 해놓은 것 같아. 근데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번 집진실 가서 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아주 어처구니가 없게도 기존의 펜은 고장나 있고 이 예비용 스페어 펜이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용 스페어 펜은 이 통신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헤르츠가 0헤르츠로 뜬 거야. 근데 0헤르츠로 떴지만 어쨌든 예비용 스페어 펜이 고장난 펜 대신 돌아갔으니까 집진기에 압력은 걸린 거죠. 그리고 집진기는 가동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통신의 문제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예비용 펜이 고장난 거야. 펜이 고장나서 예비용 스페어 펜이 돈 건데 예비용 스페어 펜이 통신 연결이 안 돼 있어서 0헤르츠로 뜬 거야. 아주 어처구니 없죠. 10시 30분 땡땡땡호 지진시 펜 3-A 미가동 발생 확인 요청. 저 덕광우가 10시 30분에 펜 3-A 미가동 발생이라고 일지를 작성한 다음에 보고를 올렸는데 10시 30분 땡땡땡호 집진실 펜 3-A 미가동 발생 확인 요청. 팩트. 덕광우는 몇 시부터 펜이 가동 안 한 건지 정확히 모름. 진짜 팩트는 저 덕광우는 몇 시부터 펜이 가동을 안 한 건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10시 30분부터 펜이 가동이 안 됐다고 보고를 올린 거예요. 10시 30분. 이 집진실의 펜이 몇 시에 고장난 건지 정확히 모르면서 10시 30분에 단순하게 그냥 10시 30분에 펜이 안 돌아간 걸 눈으로 봤어. 펜 안 돌아가네. 10시 30분 펜 가동 안 되는 현상 발생이라고 보고를 해버린 거죠. 사실 진짜 이게 제가 똑바로 일지를 작성하고 똑바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은 10시 30분 땡땡땡호 집진실 펜 3-A 미가동 발생 확인 요청. 이 펜이 미가동 발생이라고 적을 게 아니라 10시 30분 땡땡땡호 집진실 펜 3-A 미가동 발견 확인 요청. 근데 10시 30분에 펜이 미가동이 발생한 건지 안 한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사실은. 그 이전에 또 펜이 안 돌았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단순하게 10시 30분에 펜이 안 돌아간 걸 봤다. 발견이라고 썼어야 되는데 10시 30분부터 펜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내가 확인도 안 해놓고 몇 시부터 안 돌아가는지 확인도 안 해놓고 10시 30분부터 10시 30분에 펜 미가동 발생 이렇게 적어버린 거야. 발생과 발견은 딱 한 글자 차이인데 그 한 글자, 그 한 끗 차이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곤해지게 된 거죠. 10시 30분에 펜이 가동 안 되는 걸 발생이 아니라 발견을 했다고 보고를 했으면은, 압력 표시 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난 건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문제에 접근했을 텐데, 10시 30분에 10시 30분에 펜이 안 돌아갔어요. 펜이 안 돌아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해버리니까, 그때 마침 또 10시 30분쯤에 통신공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설비팀은 저한테 낚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집진기도 돌아가고 압력도 걸려있는데 0Hz로 표시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비팀은 펜 자체의 문제보다 그 시간대에 행해졌던 10시 30분에 행해졌던 통신공사의 그 문제로만 판단해서 애꿎은 통신공사만 계속 들여다봤던 거죠. 통신공사 막 재검토했다가 PLC 뜯어봤다가 다시 껴봤다가 10시 30분에 펜 가동 안 하는 현상 발생했다는 제 말에 완전히 꽂혀버려서 그때 이제 사고가 이제 시야가 좁아진 거야. 계속 통신공사에 꽂혀가지고 저한테 낚여서 설마 펜이 고장났으리란 생각은 못하고 그때 마침 통신공사 했으니까 통신공사만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어. 설비팀은. 근데 실상 막상 이제 확인해 보니까 뚜껑을 열어 보니까 이 통신공사 압력계 표시 공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펜이 고장 나가지고 예비용 스페어 펜이 돌아갔는데 예비용 스페어 펜이 통신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헤르츠는 0헤르츠 떴던 거죠. 0헤르츠 떴지만 어쨌든 예비용 스페어 펜이 돌아가고는 있으니까 배관의 압력은 걸렸던 거고 집진기는 가동이 되었던 거고. 어쨌든 10시 30분부터 펜 미작동 발견이 아니라 10시 30분부터 펜 미작동 발생이라고
확인하지도 않고 멋대로 그냥 10시 30분부터 펜 안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병신같이 보고하고 일지를 작성한 그 덕분에 설비팀은 하지 않아도 됐을 쌩 고생을 해버렸어요. PLC 그 통신공사 애써 다 해놓은 거 다시 뜯었다 풀었다 뜯었다 풀었다 아주 난리 쳤으니 완전 쌩고생한 거지. 이 발견과 발생 겨우 한 글자 차이인데 이 시설관리 이 바닥에서는 이 한 글자 차이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피곤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교훈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무튼 너 때문에 우리 개고생했다. 앞으로는 뭐 고장 나면 정확한 거 아닌 이상 몇 시에 고장 발생 이렇게 쓰지 말고 몇 시에 고장 발견 이렇게 써. 그래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안 생겨.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 설비팀 팀장님께서 그래도 좋게 좋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시설 관리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면은 어떤 기계가 몇 시 몇 분에 고장 났다는 걸 정확히 핸드폰 시계든 소목 시계든 정확히 내 두 눈으로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고장 났던 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 또 기계 패널에 알람 이력에 13시 12분 약품 누수 발생 이렇게 알람 이력이 정확히 뜨지 않는 이상은 뭐 몇 시 몇 분에 기계 고장이 발생했다 이렇게 쓰지 말고 몇 시 몇 분에 내가 거기 가봤더니 고장이 났더라. 고장을 발견했습니다. 고장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문제가 없겠더라고. 그래야 여러 사람이 고생도 안 하고 또 내 스스로가 근무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어. 야, 10시 30분에 너 고장 났다면서 그때 고장 안 났었는데? 아, 사실은 그때 고장이 발생한 게 아니라요. 그때 고장을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일지에는 고장 발생이라 적었어? 이러면서 얼처구니 없는, 얼탱이 없는 막 책임 전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지 적을 때는 발생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이상 적으면 안 돼. 무조건 그냥 봤다, 목격했다 이렇게 적는 게 베스트입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설 관리 뉴비 분들이 있다면은 이 일지 작성 발견이냐 발생이냐 이 한 글자 이 한 끗 차이가 커다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최대한 이 발생이라는 표현은 자제하시고 발견했다, 목격했다, 일지 작성할 때는 이런 표현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책임도 안 지고 여러 사람이 안 피곤해져요.